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조사를 마무리한 내란 특검이 3차 출석 요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3차 출석 요구 없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일단 배경이 어떤 건지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사실 2차 출석이 진행되기 전에도 만약 2차 출석으로 조사가 진행된 이후에 특검에서 과연 3차 소환을 할 것인가 혹은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하는 것은 또 가능한가 이런 부분들 상당히 관심이 있는 부분이긴 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추가적인 그런 소환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상황인데 이 말은 일단 지금 특검 측에서는 상당히 신속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특히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를 하고 기소를 하겠다라는 일단 그런 의도가 보이는 지점입니다. 특히 지금 특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출발을 하고 나서 준비 기간 중에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소환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고 체포영장을 또 청구를 하게 됐었습니다. 예, 그랬죠. 그때부터 적어도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상당히 빠르게 우선적으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3차 출석 요구 없이 곧바로 영장 청구를 했다라는 것은 이러한 점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지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특검에서 이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그런 혐의들에 대한 조사 준비한 그 질문들이 네네. 대부분 소화가 됐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가 없다 하더라도 일단 질문 자체는 모두 소환을 했으니까 그 다음 수순으로는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혐의에 비해서 상당히 좀 빠르게 조사가 일단 피의자 조사가 마무리된 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질문 내용은 분명히 많았을 것이고 예. 다만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대부분 이제 혐의를 부인을 부인했죠. 하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진행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특검 측에서도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 것이고 아마 그런 계획을 세워놓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준비된 그런 질문들을 2차 조사에서 다 소환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더 이상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피의자 신문을 한 차례 두 차례 진행을 했으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시점이 왔다 이렇게 이미 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점 역시도 이제 빠르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에서 작용을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는 결국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을 때 발부가 되기 위해서는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혐의가 상당히 이제 입증이 되어야 되는데 특검 측에서는 일단 판단하기를 관련된 혐의들 상당한 입증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란 혐의와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이 부분은 빼놓고 보더라도 지금 주요 쟁점 중에 하나인 특수공무집행 방해 문제라든가 혹은 증거인멸과 관련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이제 조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혐의를 어느 정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조금 비춰지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런 점들이 결국에는 특검이 이제 빠르게 영장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이제 영향을 준 그런 지점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통상 수사기관은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잖아요. 윤 전 대통령은 대면 조사에 응한 만큼 도주 우려보다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 청구를 했다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도주 우려는 우리가 봤을 때 조금 예상하기 힘든 점이긴 합니다. 예. 일단 전 대통령의 신분으로서 이런 도주 같은 것들이 실제로 발생할 것이다라는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결국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라는 점을 특검 측에서는 강조를 했을 겁니다. 이제 이런 도주의 우려라든가 혹은 증거인멸의 우려 같은 것들은 물론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증거인멸의 그런 정황 같은 것들이 보인다라고 했을 때 그런 위험성, 우려가 높아지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제 혐의의 중대성과도 상당히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사유입니다. 만약에 혐의가 상당히 중하다 그리고 상당히 입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후에 당연히 강한 처벌이 예상되고 그렇다면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라도 이제 피의자가 도망을 하거나 혹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는 식으로 연결지어서 구속영장에 적시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특검이 혐의가 상당히 중하다. 이 점을 강조를 해서 그래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아마 영장 청구서에는 적시를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금 개인적으로는 여러 혐의들 중에서도 이 영장에 적시되었을 혐의 중에 가장 중대한 문제는 아무래도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증거인멸 그런 우려,
증거 인멸 지금 혐의도 받고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결국 당시에 이 법원에서 발부를 했던 체포영장에 대해서 네. 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지시를 해서 이런 것들 법원의 그런 권한 하에 발부가 된 영장의 집행을 방해했다라는 것은 결국 사법권을 무시하고 이에 대한 방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사실 특검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중대한 혐의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강조해서 혐의가 상당히 중대하므로 따라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관계를 좀 설정을 해놓고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외환 혐의는 이번에 이제 빠졌잖아요. 이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의 어떤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신병 차원의 목적의 구속영장 청구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 점도 고려를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아무래도 외환 혐의가 아직 구속영장에 적시가 되지 않은 것은 관련해서 추가적인 조사가 더 필요하다라고 네네. 판단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일단 예상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나서 신병이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이 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출석을 임의로 출석시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조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인식이 조금 깔려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조금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 네. 지금 이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 사실 개인적으로 초기에 이 특검이 출발했을 때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는 혐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군사적인 특성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렇죠. 뭐 기밀적인 부분들 혹은 당시에 이제 북한의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라는 그 의도나 목적을 파악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조사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사실 그 이전에 최근에 윤 전 대통령의 그런 지시가 있었다라는 등의 녹취록이 또 발견이 되면서 생각보다 수사가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제 앞으로 구속이 된 상태에서 이제 최대한 20일 동안 이제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하고 이후에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될 텐데 특검 측에서는 이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도 그 20일 안에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라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좀 깔려 있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시간적인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라는 것은 이 나머지 주요 혐의 중에 하나의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통해서 빨리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사가 조금 보여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한편 윤 전 대통령 어젯밤 11시 55분쯤이죠. 14시간 반 만에 조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준비한 내용을 모두 마쳤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진술 조서 열람에만 5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일단 5시간 정도까지 걸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질문량이 무척 많았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답변한 내용이 길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질문 내용들, 특검에서 질문한 내용들을 위주로 상당한 검토를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는 이런 질문들을 봤을 때 내가 어떠한 혐의점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을 당하고 있는지 또 한편으로는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들이 확보가 돼서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 준비하면서 미리 이제 그런 질문지들을 검토를 하면서 앞으로 내가 재판에서 어떻게 변론을 해야 될지를 조금 구상을 하고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았나. 이제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앞으로 재판은 당연히 전제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또 그 재판에서 또 상당 부분 다툴 내용들이 있다라고 여기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조서를 열람하고 검토하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이 내란 혐의로 이미 이제 구속 취소를 한번 받았었기 때문에 법원의 이 재구속 판단의 기준이 더 까다로울 것이다 이런 또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공감을 하시는지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은 있긴 합니다. 네네. 물론 지금 별개의 혐의 사실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구속 취소로 석방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구속을 시킨다라는 것은 분명히 현실적으로 좀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느 정도 영향은 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크게 영향을 줄 정도다 혹은 결론을 좌우할 정도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오히려 이제 그것보다는 법리적인 문제가 상당히 좀 까다롭게 검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첫 번째로 특수공무집행 방해 같은 경우에는 특검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무엇보다도 다른 혐의보다 더 중대하다고 여겨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속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법리적인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상당히 꼼꼼하게 준비를 했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가, 물론 이제 이전에 구속 취소가 됐을 때 뭐 첫 번째 사유는 일단 당시에 이제 구속 기간 산정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점이 이유였고, 그렇죠. 다만 이제 예비적으로 이 당시 공수처의 수사권 유무 여부와 관련해서도 앞으로 쟁점이 될 수 있고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구속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 설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는 지금 현재 이 사건, 그러니까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체포영장을 결국에는 체포영장의 주체가 청구를 했던 주체가 공수처다 보니까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는 여전히 사실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법원에서 일단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제 특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법리적인 검토를 충분히 좀 하지 않았을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에서 이 부분 좀 신중하게 판단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면은 뭐 앞서 뭐 구속 취소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법리적인 문제들 때문에 영장을 발부하는데 법원에서는 상당히 좀 고민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란 특검 수사 초반부터 굉장한 속도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향후 수사 향방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만약 윤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특검은 20일 동안 이제 그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을 하고, 또 이후에는 기소를 하게 될 테니까 이제 그 시간 동안은 최대한 모든 수사력을 윤 전 대통령의 나머지 혐의, 그러니까 뭐 외환과 관련된 그런 혐의 등에 대해서 조사하는데 쏟아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그러고 나서 이후에는 결국에는 이 내란 문제 혹은 외환 문제와 관련된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상당히 이제 빠르게 그리고 밀도 있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지금 뭐 국무회의에 관련된 그런 조사들이 상당히 병행돼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특히 뭐 국무위원 중에서 이런 내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국무위원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지 않을까. 뭐 지금 한 전 총리라든가 혹은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뭐 그동안 이 두 사람이 주장을 해왔던 내용과는 다르게 뭔가 내란에 동조한 혹은 방조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점점 더 세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특검 측에서는 상당히 신속하게 또 밀도 있게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뭐 그밖에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경호처 내부에서 과연 체포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는데 어떠한 조직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또 여기에 관여한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도 당연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밖에 뭐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당시에 이제 군 내부적으로 어떠한 조직 하에서 뭐 북한에 대한 그런 무인기 침투가 있었는지 혹은 그밖에 정황들이 어떠했는지 추가적인 조사가 상당히 좀 밀도 있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